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집권층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유교를 강조하여 유학 사상이 실생활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 제도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농업 기술과 상품 유통 경제가 발전하여 기술직 중인 경하전, 서리배 등 여왕인의 성장과 부유한 상인 계층을 등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판소리, 국문소설 등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상류층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회화가 저변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곧 수요의 급증을 의미했습니다. 자본력을 가진 이들에게도 복을 가져오고 나쁜 일을 막아주는 좋은 의미의 그림이 필요했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이에 예전에는 왕실 장식으로만 사용되던 궁중 장식화는 더 이상 왕이나 왕에게 하사받은 고급 관료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으며 바로 이 시기에 민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화는 정말로 서민들만을 위한 그림이었을까요? 사실 광통교에서 판매되던 그림 중에는 백동자도나 신선동자도와 같이 작화 실력이 뛰어난 상류층의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현존하는 작품 중에서도 궁중장식화 형식을 따르진 않지만 도화서 화원의 솜씨가 엿보이는 작품이 여러 보존되어 있는데요. 민화 중 비전문적이거나 떠돌이 화가들의 작품이 대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능숙한 필치의 작품은 집권층의 그림이 저변화되는 과정에서 도화서 화원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도화서 화원이나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가의 작품이 일반 화가의 작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었겠죠. 그래서 민화는 조선 말기의 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인 그리고 사대부들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사용했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으로 그린 민화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위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의 조선 문화에 대한 억압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조선 말기에 유입된 인쇄술이 크게 발전한 까닭이죠. 하지만 여전히 해방 직후에도 민화 장인들은 활동을 이어가며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민화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조입니다. 민화 속 도상은 도상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했기에 이러한 의미가 관람자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강조되었는데요. 중심 도상을 가릴 만한 것은 아예 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탕에 따로 색도 넣지 않았죠. 도상의 주요한 의미만 부각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고 애군을 막아주는 도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작화의 정교함이나 실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물론 민화는 실생활에서 가리개나 집안 장식, 의례 등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용도 자체보다는 도상이 담고 있는 의미, 즉 현대 미술사학에서 말하는 도상학적인 관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화는 소망을 담고 그것을 다양한 도상을 통해 이야기로 승화시킨 회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민화에서 중요 도상이 이렇게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선조들이 각 도상의 의미를 집단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자코도 속 호랑이가 애군을 막아 나쁜 소식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며 까치가 좋은 소식만을 1년 내내 전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기에 수많은 자코도가 제작되고 또 문에 붙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민화에서의 강조는 크기나 시점의 자유를 이용하여 현실과 형태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처럼 순수한 표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실제 사물의 크기나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주요한 의미를 가진 대상만을 크게 그려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대상이 먼저 눈에 띄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쉽게 느낄 수 있어야 했죠. 따라서 민화에서는 현실을 넘어선 큰 꽃가지나 큰 물고기 같은 도상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렇게 시점의 자유를 활용하여 그림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강조를 만들어냈는데요. 주로 책거리도에서 볼 수 있는 역원근법이나 산수화에서 보이는 다시점 등은 형태의 현실적인 시각을 벗어나면서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특징이 바로 민화가 현대미술의 세련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민화에는 장소나 이치의 논리적 사유를 깨는 자유로움이 존재합니다. 물속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떼를 치어 산 위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고기와 새가 같은 공간을 유유히 유영하며 공황,
용, 기린, 해태, 산신, 신선과 같은 상상 속 동물이나 인물도 거침없이 등장합니다. 이는 비가 내리고 아들을 많이 낳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등 바람을 기원하는 여러 대상을 한 화면에 구성하여 한 번의 소원을 빌었던 것인데요. 결국 민화 속 강조와 자유로움은 그림에 담긴 소박한 바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하고 또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